안녕하세요. 설계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으로는 설계 기본 개념과 가정 무엇인지, 품질 목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설계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번에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 6.1부터 6.5까지 있는데 주로 설계 기본 개념과 품질 목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다루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 설계는 아키텍처 설계로 각 모듈의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요. 상세 설계는 모듈 내부의 알고리즘, 데이터를 명시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요구 분석하고 설계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요.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고객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과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요구사항, 개발자가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고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하고 사용자하고 개발자 사이 안에서 어떤 식의 솔루션이 나왔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에는 아키텍처 설계와 상세 설계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의 원리를 보게 되면 다양한 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 모듈, 정보은익, 인터페이스 분리, 의존관계 역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구사항의 제일 처음 스타트로 이렇게 요구 명세서, 유즈케이스 같은 것들을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화된 클래스 설계 원리로까지 갈 수 있을까에 각종 원리가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계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설계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설계의 어떤 원리가 중요하고요. 전통적인 설계 방법으로는 분할 정복, 추상화, 합성과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 최근의 방법으로는 아키텍처 기반의 설계 방법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키텍처라고 하면 서브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나누고 모듈의 개념과 설계 작업의 관점을 가지고 설계 작업 과정을 숙지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브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처와 이제 서브 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의 상호작용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 컴포넌트라는 레벨이 서브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분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브 시스템의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패키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시스템과 시스템 그 사이에 서브 시스템 간의 의존 관계로 표현이 돼서 어떤 서브 시스템이 어떤 서브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표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다이어그램 이야기가 있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 레벨이 있는데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면 관련 있는 요소를 묻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UML에서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클래스들을 그룹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 아래에 큰 사각형이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패키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의 패키지 혹은 디렉토리 구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어떤 다른 그룹의 패키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클래스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A 패키지와 B 패키지를 그리고 그 안에 클래스들을 각각을 표현을 하고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를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UML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UML의 패키지 다이어그램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설계 관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설계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관점으로 첫 번째로 모듈 관점이 있습니다. 모듈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도 정적 모델링과 동적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모듈 관점은 정적 모델링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정한 책임을 구현한 코드 단위의 모듈과 그 간의 관계. 근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이냐면 이거는 실행 시점이 아니고
그냥 파일 실행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 전에 형상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이 있고, 메인이 split, to lower, to upper, merg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시 configure랑 stdio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관점은 실행될 때 동작하는 요소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메인 함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의 그 네 가지의 함수들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표현을 해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는 요 단위는 실행 시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점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할당 관점이 있습니다. 할당 관점은 뭐냐면 매핑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설치, 매핑 관계, 작업 할당에 대한 매핑 관계, 구현이나 데이터 저장에 대한 매핑 관계들, 소프트웨어랑 다른 요소 간의 매핑 관계를 우리는 할당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UML에서 보게 되면 Deployment View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ML에서 Deployment View에서 하드웨어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작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작업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품질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품질 목표가 그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스타일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거죠. UML 노테이션 있으면 UML에 어떤 다이어그램을 쓸 건지, 어떤 노테이션을 쓸 건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의 아키텍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키텍처 스타일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키텍처 스타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같은 스타일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아키텍처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만의 어떠한 노테이션을 만들어서 맞춤형 아키텍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스타일 저장소를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학부 수준에서는 UML 아키텍처의 어떤 스타일 없이 여러분만의 노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박스랑 선이겠죠. 선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나면 서브 시스템 기능 및 인터페이스 명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 리뷰를 하면서 어떤 완전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하면서 아키텍처를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품질 목표에 대해서 보게 되면 품질 제약사항은 설계에 대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능적 요구를 설계 목표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안을 만들고 그 중에 최적안을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품질이 있는데 이 요구사항, 특히 이 요구사항에 어떤 품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요 사이에 우리가 아키텍처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품질 속성과 아키텍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이거 믹서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믹서기고 요거는 이제 포터블한 믹서기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품질 속성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터빌러티를 예를 들게 돼서 포터빌러티가 있는데 나는 포터빌러티 이동성이 좋은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갈 때 믹서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동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블렌더는 파지티브이고 지금 스탠다드 블렌더는 네거티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근데 나는 포터빌러티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거 파워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쪽을 선택을 하고 이쪽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쪽은 뉴트럴 하고요. 이쪽은 네거티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객이 원하는 품질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제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소프트웨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티어의 아키텍처랑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아키텍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티어 아키텍처는 뭐 보게 되면 어베일러빌리티는 이제 상당히 좋지만, 보게 되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가 퍼포먼스나 시큐리티가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고객이 어베일러티가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3티어를 사용을 할 것이고, 퍼포먼스나 시큐리티가 좋은 시스템을 원하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를 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돼서 각각의 품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5010에서는 품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이성, 성능, 상호 운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용 용이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속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 필요한데요. UI 요소에 대한 측정을 한다든지 사용자 요구 수행 평균 시간에 대한 측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응답 속도인데요. 평균 실행 시간과 단위 시간 사용자 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나 다른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 교환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속성으로 지원 장치, OS 화면 해상도, 브라우저 리스트 등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정의된 조건 아래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가용률이나 혹은 실패해서 다운된 시간 등이 측정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보안성이라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특성으로서 기밀 유지성, 책임성, 권한 인증성 같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측정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지 보수성을 보게 되면 변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모듈화, 재사용성, 변경 가능성, 테스터 가능성 등이 측정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를 다른 곳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적응성, 설치 가능성, 대치 가능성과 같이 서브 하위 품질 속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품질 속성과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